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가 된 대한민국. 낮은 출산율이 사회 문제가 된 게 벌써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한때는 우리나라도 핵 폭발보다 인구 폭발이 무섭다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표와 포스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아이가 태어나는 게 무조건 축복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1960년대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생산 연령층이 부양해야 될 유소년층이 무려 42%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얘네들 어떻게 부양하나? 심지어 경제 성장에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는데요. 아주 자극적인 표,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이 표가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우표, 통장, 심지어 복권, 극장표에도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구호를 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인식했는지 보건소나 가족계획지도원에 가면 무료로 불임시술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1년 한 해 출생아 수가 무려 약 10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아니,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왜 아이가 자꾸 태어나는 거야?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고민을 그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도 탄생합니다.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출산율이 내려가지 않는 원인으로 이제는 남아 선호 사상이 꼽히게 된 건데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하는 가정들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딸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기르는 게 경제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는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표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1960년대 초에는 합계 출산율이 6명에 가까웠는데 1970년대 후반에는 2.74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인구 증가율도 연 3%에서 1%대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심지어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야 된다, 이런 표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이런 충격적인 공익 광고까지 탄생했습니다. 94년에 가서 인구 증가율이 1%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이 목표가 달성돼도 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인 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함께 다산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1984년 결국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출산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996년 합계 출산율이 1.57까지 떨어지자 30년 이상 지속돼온 출산 억제 정책이 마침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각종 지원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합계 출산율 0.72명!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이 소멸되는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할까요?